태구의 누이는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시한부의 삶이죠. 하여 태구는 자신의 장기 이식까지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태구가 자신의 누이를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누나분한테 이식은 힘들 것 같네요. 하지만 태구는 자신의 장기를 누이에게 줄 수 없습니다. 사실 이들은 아버지가 다른 남매이기 때문이죠. 엄마가 공판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남은 해산물 주워다가 항상 만들어주곤 했거든. 어린 시절 태구의 엄마는 공판장에서 남는 해산물들을 모아 아버지가 다른 태구 남매를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다르고 또한 형편 역시 넉넉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태구와 누이가 서로를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 해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물에 보면 그때 엄마 생각 같이 나고 좋아. 태구에게 물회는 그 힘들었던 시절을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인 것이죠. 우리 뭐 먹을까? 요 앞에 물회집 진짜 끝내주겠는데. 아, 이 새끼는 진짜 아픈 누나 앞에서 처먹고 싶은 거 뭐. 병원에서 나오는 누이와 조카 지은을 만난 태구. 태구는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누이에게 물회를 먹으러 가자 얘기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고 있는 누이는 물회를 먹을 수 없어 이를 거절합니다. 물도 난 지겹다고. 자기는 물의 냄새도 맡기 싫다고 막 그랬어. 누이는 물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태구는 말하는데요. 극 초반부 누이와 조카 지은을 떠나보내고 얼마 남지 않은 누이를 생각하며 병원에 앉아있던 태구에게 누이는 다시 전화를 합니다. 누나 왜? 됐어. 나 그 물회 안 먹어도 돼. 그냥 해본 소리야. 태구에게 다시 물회를 먹자고 전화한 누이. 누이 역시 시한부인 자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태구와 어린 시절 가족의 추억이 있었던 물회를 먹고 싶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태구는 누이와 다시는 이 물회를 먹을 수 없게 됐죠. 누이와 조카 지은이의 복수로 도회장을 작업하고 제주도로 도주한 태구. 그런 태구에게 싸가지 없게 대하는 재현은 물회를 권합니다. 이 집 물회가 죽이거든. 죽으면 이 집 물회 못 먹는 게 제일 아쉬워. 그 누구보다 물회를 좋아하는 태구. 하지만 태구는 재현의 계속되는 권유에도 끝끝내 그 좋아하는 물회를 입에도 대지 않습니다. 물회는 끝내 마지막으로 함께 먹지 못한 누이와 함께 했던 가족의 추억이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물회만 보면 죽은 누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 왜 자꾸 말이 짧다? 꼭 할 말 없으면 나이 갖고 지랄하더라. 시종일관 싸가지 없게 반말로 태구에게 말하는 재현. 하지만 이들의 첫 만남 장면을 보면 재현이 처음부터 태구에게 반말을 한 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삼촌이 일이 생겨서요. 대신 왔어요.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웃 펜션집 어른들에게도 존대하며 깍듯한 것을 알 수 있죠. 뜬금없이 웬 리모델링을 한다고 난리래? 왜 또 그 수도 터졌어? 아니요. 노인네 변덕쟁이잖아요. 하지만 마이사에게는 처음부터 반말로 일관하는데요. 중학교 땐가 요만할 때 봤었는데 아저씨 기억나? 초등학교 때도 그것보단 컸거든. 말하는 싸가지 봐. 언제 봤다고 어른한테 반말이야? 버리장머리 없이. 말은 네가 먼저 깠거든. 이를 통해 우리는 재현이 깡패들에게만 반말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깡패들의 싸움에 휘말려 모두 죽었기 때문에 이들을 적대하는 것이죠. 재현과 태구가 물회를 먹고 농장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삼촌 쿠토가 당한 것을 알게 되죠. 재현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던 깡패들에 의해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이때 재현은 항상 가지고 다니던 권총으로 깡패들을 쓸어버리는데요. 실력이 꽤 좋습니다. 혼자 사격 연습을 해온 덕분이죠. 재현이 혼자 사격 연습을 하던 것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라고 말하는데요. 총을 잘 쓰던데. 그냥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현이 죽이고 싶어하는 대상은 삼촌 쿠토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재현의 워딩 자체가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으로 단수이고 또한 재현의 가족을 죽인 러시아 갱들은 삼촌 쿠토가 이미 모두 죽였으니까요. 삼촌이 걔네들 다 죽였고. 왜 그쪽 바닥에선 전설 같은 얘기라니.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죽어? 그냥 처음부터 삼촌 자기만 죽었으면 되는 일이었잖아. 하지만 재현은 가족인 삼촌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었기에 매일 빈병이나 대신 총으로 쏴 맞추었고 가족의 복수도 하지 못하고 또한 시한부인 자기 처지를 비관하며 언제든 죽음을 생각하면서 텅 빈 눈빛을 한 채 하루하루 살고 있었죠. 하지만 삼촌 역시 깡패들에 의해 죽자 재현은 절실히 깨닫습니다. 조카인 자신을 사랑해주며 키워준 삼촌 역시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요. 개쓰레기 같은 깡패 새끼 죽어버려라. 매일같이 저주했거든.
그랬더니 진짜 죽어버렸네. 근데 왜 이런 거지? 아프네 여기가. 막 삼촌을 잃은 재현에게 깡패들의 싸움에 휘말려 몰살당한 가족의 이야기와 삼촌의 이야기를 들은 태구. 태구 역시 깡패들의 싸움에 누이와 조카를 바로 얼마 전에 잃었죠. 재현은 또한 태구의 누이처럼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태구에게 바로 옆에 이런 재현은 얼마 전 잃은 누이와 조카 지은을 떠올리게 합니다. 현재 이 작품 낙원의 밤에 대해 아쉬운 작품이라는 평이 많은데요. 저도 그러한 평들의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만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는 주인공 남녀의 납득되지 않는 로맨스라는 평은 공감되지 않는데요. 이 두 주인공 남녀의 감정선은 남녀의 연애 감정이 아니라 깡패들의 싸움에 휘말려 가족을 잃은 아픔을 공유하는 두 캐릭터의 유대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촌을 잃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재현은 태구에게 같이 자자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태구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랑 자고 싶지 않아? 어차피 곧 죽을 텐데 뭐. 아껴서 뭐해? 그 취향이라는 게 나도 있어가지고 그냥 뭐 아무나 자자고 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뭐 내가 자고 뭐 그런 사람인 줄 알아? 무슨 자신감이야? 이는 태구가 재현을 이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누이와 조카를 떠올리고 그러한 감정으로 대한다는 걸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다음날 두 사람은 또다시 물회집으로 가는데 못 먹는 거 아니었어? 못 먹기는 없어서 못 먹어. 태구는 이전에 재현과 왔을 때는 먹지 않았던 물회를 먹습니다. 그리고 물회와 함께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재현은 깡패 태구가 아닌 누군가의 가족이었던 태구라는 사람에 대해 더 알게 됩니다. 태구가 그토록 누이와 먹고 싶었던 물회를 재현과 함께 먹는다는 건 이 두 사람이 같은 아픔을 공유하며 서로 유대감을 쌓은 사이로 발전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난 이제 진짜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제는 아무도 없다며 좌절한 재현이었지만 이제 재현에게 세상에 단 한 명,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태구가 생긴 것이죠. 태우 많이 아프지? 형이 안 아프게 해줄게. 하지만 재현은 그렇게 유대감을 쌓은 태구마저 잃게 됩니다. 마지막 태구까지 재현은 깡패들의 손에 잃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을 잃은 재현은 이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재현은 자신의 소중한 가족과 태구의 목숨을 앗아간 깡패들에게 피해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재현이 복수를 다짐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장소는 바로 태구가 쓰던 방이죠. 그리고 소주와 담배까지 재현의 모습은 태구와 완전히 데칼코마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재현의 복수가 태구와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출이죠. 재현의 복수는 태구의 복수이기도 한 것입니다. 복수를 끝마친 재현. 재현은 홀로 해변에 발을 담그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이어폰을 끼고 있습니다. 이 이어폰은 태구가 쓰러진 재현을 지키고 있을 때 끼고 있던 것이었으며 재현이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변에 발을 담그고 있는 모습은 두 사람이 함께 물회를 먹고 난 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게 된 바로 직후 해변에 발을 담그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담배를 핀 모습과 마찬가지로 데칼코마니입니다. 태구와 함께 모든 복수를 마친 재현은 이제 더 이상 아무 미련도 남지 않았죠. 그렇게 재현이 후련한 마음으로 자신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대고 방아쇠를 당기며 낙원의 밤은 끝을 맺습니다. 박훈정 감독은 여러 작품들을 통해 거친 남자들의 세계를 그려온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하다 보니 이 작품을 기다린 사람들 역시 기존의 그런 센 느낌의 작품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작품에 대한 혹평이 더 많은 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반응이 나올 것이란 건 박훈정 감독 본인이 가장 잘 알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깡패들에 의해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아픔을 굳이 다룬 건 박훈정 감독 본인의 어떤 의도가 아니었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항상 거친 남자들의 세계를 그려온 감독으로서 자신이 그려온 세계를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도를 해본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실 박훈정 감독이 제일 먼저 각본을 쓴 악마를 보았다에서도 사이코패스 살인마에게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아픔을 다룬 적이 있긴 합니다. 이 영화가 잘 만든 영화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항상 해오던 잘하는 것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시도해본 자체로 저는 나쁘지 않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 작품에 대해 혹평하시면서 이 남녀의 뜬금없는 로맨스 부분이 와닿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둘의 관계가 남녀의 로맨스가 아닌
같은 아픔을 공유한 유대감을 형성한 관계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영화를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떨지 권해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